자, 110 부동산 부양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2주째 떨어져. 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소형 주택에 대한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주요 수혜 지역으로 거론되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30년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 도봉, 강서구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에서 큰 변화 감지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서울 아파트가 2주째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14일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2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낙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 25개구, 도봉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전세 값은 전주 대비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니퍼님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조선생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한 대로만 흘러갑니까? 제가 서울 부동산 내내 계속 이야기했어요. 서울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렇게 반등이 있어도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가기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가기란 어렵다. 그 이유는요, 이때 이 금액 보세요. 요때 만약 이게 10억이고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이게 5억이다. 그리고 이게 뭐 6억이다 라고 하면 불과 얼마 전에 6억도 비싸서 떨어졌는데 이때 6억이 싸서 더 치고 올라갈까요? 그 힘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V자 반등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꺾인다 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기합니다. 저도 신기해요. 왜? 투자자가 현재의 부동산 규제와 현재의 뭐 금리든 현재 투자 재반적인 여건들 있잖아요. 그런 여건들이 좋지 않다. 좋지 않은데 어떻게 실거주 수요로만 올라갈 수 있느냐 생각해보세요. 요때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이 되면서 결국 이 시장에 유동성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자 23년 10월부터 또 특례보금자리론 폐지 이때 시행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하니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싸고 싼 가격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했죠. 이때는요 비싼 가격 그리고 유동성 축소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서울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지루한 침체의 장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요. 좀 주변 지인들한테도 전파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상저하고도 뭐 상고하고도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 투자는 아닙니다. 뭐 실거주야 저는 집값 상승 필요 없어요. 그냥 실거주만 할게요. 실거주할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집값 언젠가 올라가겠죠. 이런 마인드. 추후에 단기간에는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한 1년, 2년 있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 5천, 1억, 2억 뛰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그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기회비용 상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대치동 개치 음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체 기간 보시면은 자 리먼 쇼크 이전에는 폭등했어요. 1년 만에 30%, 40%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 왔다 갔다 하다가 박이영 재임하고 나서 또 규제 한번 시행하니까 또 푹 꺾이잖아요. 자, 박이영께서 처음에 규제 오케이 사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님께서 큰형님께서 규제로 확 묶어버리니까 바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고점 대비해서 본전이 올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에 서울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회비용 상실보다는 광역시 부동산 어떤 것이요? 자, 울산의 신정, 현대, 홈타운. 자, 보세요. 리먼 쇼크가 뭐고 그냥 올라갔어요. 리먼 쇼크가 뭐고 올라갔다니까요. 서울과 움직임이 제각각 그냥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곳 그게 바로 지방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 중에서 우리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교수님들께서는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어요. 그냥 거시경제 돌아가는 것과 그냥 뭐
제반적인 것들, 뭐 금리든 뭐 채권이든 뭐 국채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별 알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대해서 투자 시장보다는 그냥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아파트, 이 지역, 이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격대 괜찮은데 살까? 라는 생각이 들면요,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바닥지고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입니다. 왜? 제가 봐도 좋은 지역은요, 제가 봐도 좋은 타이밍은요, 네, 제가 봐도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하면 남들도 똑같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제가 사고 나서는 제가 사기 직전입니다.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늘 선진입, 여러분. 선진입을 특히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나름 이 부동산 시장에서 10년 이상 굴렀습니다. 미준호님과 훨씬 더 오랜 또 시장을 오랫동안 보셨지만 저는 한 10년 시장에서 구른 거는 10년인데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본 건요, 저도 어릴 때부터 20대부터 경제를 배우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바라본 건요 20년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한 건요 10년이죠. 자, 지방광역시 투자하면서 대가리, 소위 말하는 대가리 깨지면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의 자산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고팔고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 시장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시장은 그냥 싸면 오르고 좋은데 저평가되면 오른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은 때가 되면 오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 건물들 있잖아요. 부산에 누구, 서울에 누구 등등등등 각 지역마다 이름을 내놓으라고 하는 자기 이름 석자 새긴 또는 두자 새긴 그런 전문가들이 강의를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시장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점이 있다면요, 시장을 어떻게 읽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외에 있는 부분, 아파트의 관리, 경비실 뛰어난 점은요, 냄새를 잘 맡아요. 개코입니다. 이쪽 부동산 심상치 않은데 싸다 비싸다 이 정도 느낌은 제가 머리가 깨지면서 시장에서 구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창 경매에 미쳐 있을 때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의 꾼들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형편없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그냥 이건 투자를 해도 되고 이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또는 이걸 내가 낙찰받고 어떻게 명도시키는지 딱 요 정도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에 수많은 고수들이 있지만 제가 아는 건요,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매를 공부를 할 때 미친듯이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부산에 빨간 벽돌로 지어진 빌라를 낙찰받겠다고 진짜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매일매일 경매 사이트 열어보고요, 이 경매 물건 월세 세팅했을 때, 대출 얼마 세팅했을 때 수익률. 그래서 제가 타이완에 놀러 갔었어요. 제가 그때 타이완에 실폰이죠, 실폰이라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오래된 철길이 있는 거예요. 그 철길에서 풍선에 풍등이라죠, 풍등에 불을 붙여가지고, 풍등이 뭘까요? 자, 대만 풍등 아시나요? 여기 있어요, 스펀. 여기에 풍등에 불을 붙여서 날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소원을 적어요. 이때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신이시여 빌라 10채 낙찰받게 해주셔서. 이때 빌라가 제가 2개가 있었어요. 8개를 더 낙찰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내가 싸게 사도 팔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파트를 사면 되는 시기였어요. 내가 월세 세팅을 해서 10개를 해서 한 달에 250만원씩 나온다 하더라도 1년이면요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여러분, 1년에 3천만원인데 그냥 갭 투자하면요 그냥 3천, 6천, 9천, 1억 그냥 벌었어요. 그게 부동산은 사이클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그냥 월세에 그냥 꽂혀 있어서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못 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매, 저기 주거용 부동산 경매는 바로 접었어요. 네, 바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투자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실력이 늘지 않았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배웠고요. 결국은 임장이 중요해요. 근데 반드시 임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A랑 B, 100m 거리 떨어진 A랑 B가 있다면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에서 손품 팔고 전화통화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 B 상승률이 어차피 비슷비슷합니다. 도끼인 객끼이에요. 여기서 유일한 차이점은요. 자, 제가 갑자기 이거 생각나가지고 둔산동 크로바 갈까요? 자, 둔산동에 크로바 아파트가 39평이가 있나요? 36평이다. 36평이 있고요. 평당가가 얼마예요? 거리 보세요. 여기 얼마 차이에요? 20m 차이에요. 20m 차이. 20m 차이인데 이거는 3,400이고 이거는 2,300입니다. 네, 하나는 3,400이고 평당가, 하나는 2,300입니다. 자, 그리고 35평, 36평. 네, 전체 기간에서 뭐 대충 뭐 2013년도 1월부터 할까요? 13년도 1월부터 네, 1월부터 한 5년 정도 볼까요? 2019년 1월까지. 자, 84% 올랐어요. 자, 둔산 크로바. 네, 1301부터 네, 1901까지 둔산 크로바 84.9%. 네, 둔산 크로바 몇 평? 36평이고, 그다음 똑같은 연식으로, 네, 똑같은 연식, 네. 자, 여기에 37평 볼게요. 2013년 한마루 럭키, 2013년 1월부터, 19년 1월까지. 네, 72% 오릅니다. 자, 동일하고요. 네, 동일하고. 자, 둔산 한마루. 네, 37평. 네. 크로바 39평이었죠? 죄송합니다. 크로바 몇 평이었죠? 크로바 36평. 네, 37평. 자, 70%. 네, 74%인가요? 네.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지역에 대해 잘 모를 경우는 임장을 가서 비교를 해봐야겠죠. 왜? 지금이야 여러분 크로바 아파트가 와 대전의 자랑이지, 대전의 상징성이 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대전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네, 대전이 계속 넷내 하고 있을 때, 네, 코코 넷내, 네, 하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부동산, 네, 크로바가 대장인지 알았어요? 대전에 대해서 몰랐다면요 이 부분 이야기할 수가 없었겠죠. 네, 이야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한마루 럭키, 한마루와 둔산동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또는 전화해서 대장이 어딥니까? 네, 이렇게 꼭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 그 외에는요 옆에서 거기서 거기에요. 이걸 하나 저걸 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네,